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서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요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 확대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G7 확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 참여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입니다. 관련 기사와 국민들의 반응은 왜 갑자기 한국을 부르느냐? 좋은 일이라면 저 나라들이 먼저 나서서 권할 이유가 없다. 명예보다 실리가 중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이번 G7 논란의 진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G7은 왜 한국을 원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일본조차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G7 논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으니 이제 들어오라는 것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단순히 한국에 대한 예우나 상징적 인정 정도로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G7 국가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G7 국가들은 세계 경제와 기술, 금융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이 중심을 잡고 일본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가 뒤를 바치던 시절에는 G7만 모여도 세계 경제 질서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 되었고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최근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공급망 안정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를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과 외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군수 생산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존 G7 국가들만으로는 이러한 공급망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자산 중 하나가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인공지능 경쟁도 결국 반도체에서 시작되고 첨단 무기도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기업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최근 해군력 확대와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형 선박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상선뿐 아니라 LNG 운반선과 특수선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산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놀란 것은 한국 무기의 생산 속도와 납기였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실제 전력화 속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지금 G7 국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과거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한국이 G7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G7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질서를 이끌어온 국가들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G7 확대 논의에 가장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 내부에서조차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7 확대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G7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면서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징적 지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만 해도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탐탁지 않게 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부 분위기는 과거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니케이를 비롯한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안보와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혼자서도 동아시아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질렀고 군사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외면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문제는 일본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생산과 대규모 제조 능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혼자서는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고 한국 역시 일본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쟁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협력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산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 생산 능력과 운용 경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능력과 방산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철저하게 일본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한국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전략 계산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동북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도 원하고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보다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한국에서는 가입하지 말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번 G7 논란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G7 논란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워싱턴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본 역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 가입하지 말자, 독박 쓰는 것 아니냐,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겠느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반응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OECD 가입, 월드컵 개최, 선진국 진입 같은 상징적 사건들이 큰 의미를 가졌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민들은 국제 정치의 비용을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봤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교역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G7 가입을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상당수는 일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찬성한다면 오히려 의심스럽다. 하지만 과거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를 경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자체를 경계하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G7 국가들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박수를 치기 전에 계산기를 먼저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도달한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은 초대받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초대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져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G7 논란은 단순히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더 이상 전략에서 제외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방산 역량과 생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시장도 작았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며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되었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 문화산업까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초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힘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도 결국 같은 지점일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도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